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정 의원님은 비가 와서 차가 막혀서 차에서 지금 전화로. 아이고, 네, 송구합니다. 직접 가서 더 생생하게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송구합니다. 예. 좀 일찍 떠나시죠. 왜 늦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집을 드립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좀 늦은 것 같은데 양해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왔는데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를 수리했네요.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아쉬움과 유감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자, 1년의 일, 오늘 박성중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이제 사표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겠지만은 본인은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예. 정부가 또 청와대가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본인도 오늘 사표를 내면서도 더 이상 감사원장을 하는 것이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러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예, 정부가 흔들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재정 의원님?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인데요. 예. 임기준을 통해서 보장받으면서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스스로 의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등 사실 그런 여러 지점들에서 비판의 지점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 독립성을 조직의 독립성 그리고 또 임기제의 직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보장받은 예. 그런 권한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는 어떤 이든 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심도 할 수 있고 자유입니다마는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처럼 최고의 독립기관으로서 우리 사회가 법적 제도적 그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 최고 수장이 동시에 대선 출마를 한다. 그것도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직에 있다가 바로 나와서 대통령직에 출마를 한다. 적절해 되진 않습니다. 예. 스스로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에 본인의 일에도 누가 되지만 예. 조직에도 누가 되는 거죠. 예. 윤석열 총장은 29일이죠.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대권 도전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재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대권 도전하고 정치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코멘트를 사실상 한 셈이지 않나요? 아니 국회에 나와서까지도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어떤 정치인보다 가장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죠? 윤석열 총장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를 언급하다든지 등등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미 후보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권에서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이렇게 대선 출마까지 생각했겠네 생각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리 원칙에 그동안 충실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그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소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월성 1호기 그 어떤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서도 절차 입법성을 했지만은 그 어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자료 무단 삭제 이런 거 지적해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오늘 그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그 말씀했던 것처럼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관련해서 원장직 수행을 하려 해도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을 한 번씩 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박승준 의원님, 국민의힘은 그 최재형 감사원장 접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접촉할 생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그 빅텐트, 야권의 빅텐트 지금은 한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대권 후보자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여론조사 이제 들어갔는데
당장 저희 예산 한 3위로 올라왔습니다. 전체는 한 6위 정도 되고요. 야권 내에서 3위. 야권 내에서 3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최재형 원장이 이제 국민들한테 감사원장으로서의 그동안 역할이라든지 또 개인적 미담도 많고 또 가족사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존경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은 물론이요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당내에도 일부 우호적 세력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당연히 모시고 싶죠. 경선 시기를 좀 땡기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 이준석 대표가 버스는 정시에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선을 땡길 이유가 없습니다. 땡길 이유가 없고 민주당이 오히려 저희들 때문에 경선을 연기하려다가 굉장히 하다가 서로 지금 했는데 아직 최종 대부분 다 수용은 했지만은 아마 마지막 거는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을 보면은 거의 이재명으로 굳어진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다른 후보들 지지 다 합쳐야 이재명 혼자 해당되는 수준에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 돼서 식은 사이다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방식대로 11월 9일까지 후보를 선택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주성 의원님. 네. 박성종 말씀하세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박성종 의원님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한 가지는 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흔히 대통령 성함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직함을 붙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라는 그러니까 그냥 하시다가 하신 표현이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우리의 또 권위의 자존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최재형, 윤석열 야당 측의 인사 후보군으로 손꼽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길러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러 대권 주자들은 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데 게다가 얼마 전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는 국민의힘 지지자일수록 되려 자당 후보 유승민, 홍준표 후보보다는 훨씬 더 이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도 참 딱한 차지입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쇼로 보이지 않고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국민께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정당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자당 후보라도 자생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가는 방식으로 어쨌든 그 상징의 의미를 모아야 될 텐데 여전히 외부에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요 사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기가 안 되면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융합하는 거 해야지 원래 사람이건 또 동물이건 식물이건 자체 내부만으로 하다 보면은 멸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열려있다. 오픈 마인드로 시스템도 열려있다. 사람한테도 열려있다. 이런 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좁은 마인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아까 경선 이야기 좀 박성중 의원한테 좀 드렸었는데 민주당이 경선 연기 논란으로 조금 내용이 격화되지 않았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당내에서 경선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실제 코로나 경선, 경선 은행, 또 야당 측의 경선 일정 여러 가지를 정부적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또 대선 주자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논란이 길어지면 국민께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최종 결정 내려졌고 또 각 후보들이 다 합심해서 어쨌든 스스로의 장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경선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들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에너지를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 뜨거운 여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이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드 수수료 포인트 이걸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 당 입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과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다르기도 하고요. 당 내에서는 어떤 시기에 대한 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달라서 이제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에 또 각 입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 자체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또 경기 진작의 필요성에 대한 적시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또 뭐 정책은 어느 방향이든 사실상 뭐 의미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다만 이 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그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소위 기재부와의 어떤 갈등으로 국민께 눈살찌푸르게 만들어 보이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 측면에는 사실상 기재부라는 우리 관료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벽, 그 벽 자체가 그간 국민으로부터 좀 불신을 받아오기도 했었고, 그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국회의 역할, 또 책임지는 정치권의 논쟁들을 모두 정말 오히려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블랙홀이 되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위한 토론 배틀이 있었는데 주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고 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 선별 지급하자는 홍 부총리 의견에 조금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이재정 의원 들으니까 기재부의 의견에 아주 반대되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원칙적으로 홍 부총리의 생각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손실 이런 성격이지 모든 사람한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상당수 사람들은 월급이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똑같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추가 세수가 한 32조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겠다고 자꾸 민주당에서 저러는데 원래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은 40%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40%는 줘야 됩니다. 그걸 정부에 쓰겠다는 것은 일단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조 관계를 하는데 이것도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일자리 마련이나 국채 상환 이런 데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 국민한테 그냥 남겨주겠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재부도 그랬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그 가계, 기업, 정부 합쳐서 부채가 한 5천조가 넘었습니다. 5천조. 특히 그중에 정부 부채가 한 900조 가까이 860조 되는데요. 1년에 이자만 20조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그 총재도 부채 관리 지금 해야 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차원의 어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곁들여서 그 김부겸 국무총리라든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지 이 굉장히 어떤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원칙적인 말을 해줘야죠.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보편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기재부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원님. 네. 방금 조금 전에 박성중 의원님께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부의 예산과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추경 등을 통해서 이제 재원 집행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충분히 아시는 분께서 법 위반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민망합니다. 당의 돈이 그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중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라는 측면이죠. 모르지 않으실 텐데 재정법 위반이라는 그런 판단을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건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부채, 가계부채를 섞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동일선상에 쓰지 마시고 그 갈등 관계에서 국가가 빚지려 하지 않는 과정에서 가계의 빚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국가가 빚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 감추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 의원님 다시 조금만 기회 듣고 드릴게요.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국가 재정이 확장 정책을 통해서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번처럼 법인세 증가라든지 기타 소득세 증가로 인해서 다시 국가의 세수로 들어오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실증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유일하게 저희가 약간 주저하는 부분들은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경기 진작 상황에서 지금 향후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발 소식들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오히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라든지 또 국가재정에 대한 그런 고루한 선입견에서 이런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에요. 무상급식할 때 가장 강하게 막아놨었던 논리가 뭐였습니까? 이건희 손자마저 밥 줘야 되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논쟁 아직까지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재정 의원 갔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정 의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은행장, 한국은행 공식 의견이에요. 단순히 그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법적인 거는 잘 아시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한국은행 공식 의견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부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예를 두 번째, 잠깐만. 우리가 돈만 풀어서 경기 활성화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 세계 각국이 돈 다 풀어버리죠.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서 돈을 풀 때가 아니다. 부채 관리를 해서 좀 더 내피를 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초과 세수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선거나 생각하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것도 그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내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당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의원도 짧게 반론해 주세요. 예,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전문적 판단에 더해서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를 감안한 정치인 이재정의 판단입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자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국민께 책임지는 모든 노력이 더해진 저의 의견이고요. 그것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로 다시 한번 정부를 바라보고 있고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 국민의 눈빛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그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저도 건설적인 논의로 바로 이어가고 싶은데, 그거 봐요, 개인적 의견이잖아요 식으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처럼 정치인들이 나와서 누군가의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서 그 의견을 앵무새처럼 하고 내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회피하는 방식이 그냥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저의 반론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미 공식적인 여러 입장들 통해서 표방된 것처럼 국민께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발표에 달리 다른 판단 없이 그렇게 수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같은 질문 드리면서 하나 더 드릴 테니까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그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이 오늘 발표됐던데 동의서가 일부 누락됐다고 하는데 그거 다 제출하신 겁니까, 당에서?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우선 이재정 의원의 앵무새 발언에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앵무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학도 배우고 경제학 미식, 의식, 화폐, 금융론 다 경제학에 대해서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이 저희 당에 대해서 직무 회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민주당도 직무 회피했고 군소정당도 직무 회피했는데 다른 5당도 우리 당은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무 회피됐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위법 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마치 우리 당만 안 내는 것이 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도 6명이나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은 8명이고요. 예. 거의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지난번 그 재산 신고 때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재산 고지 거부를 했던 사람들 예. 일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된다는 논리고요. 특히 이번 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돼.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본거지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그랬으면 410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이장하고 56억 원의 빚을 얻어서 65억짜리 상가 2채를 사고 강주시에서는 그 임야를 사가지고 대지로 바꾸고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쨌든 부동산 전수조사를 건의기에 맡겨서 문제가 있다고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출당, 탈당 조치를 취했는데 국민의힘은 혹시 뭐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할지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오면 민주당에 준해서 민주당에 저희도 준해서? 할 겁니다. 예, 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이 의원님. 네. 예. 네. 자, 여의도 정면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